군대의 진퇴에 일정한 절도가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군대는 그 진격과 후퇴를 그 명령 시스템에서 절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음. 진격해도 절도 있게 진격해야 돼. 후퇴도 절도 있게 후퇴를 해야 됩니다. 질서 있게. 음, 후퇴할 때, 이거, 우 음, 하면 다 무너집니다. 어,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6.25 전쟁 때도 음, 춘천을 방어했던 부대가 있었습니다. 음, 근데 그 부대가 아주 훈련도 잘했고요. 질서 있게 후퇴를 해서 고스란히 그 음, 전투력을 보존을 음, 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 침공해 와서 서울을 점령했지만 그 3일 동안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음, 춘천이 안 뚫렸으니까 우리가 서서히 이렇게 해서 축차 후퇴를 했기, 음, 질서 있는 후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 역공당할 수 있어서 이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음,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음, 3일 머무르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더 한숨 돌려서 음, 방어선을 더 칠 수가 있었죠. 어쨌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때 그 강원도 춘천을 방어하던 부대가 네,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아마 영화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말만 들었습니다만. 음, 그래서 진격과 후퇴는 절도가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요. 음, 5보, 6보, 7보 진격. 한 음, 다음에 멈춰요. 자, 진격하다 보면요. 내가 5보, 10보를 진격했다. 그러면은 더 나가게 됩니다. 음, 욕심부려서. 음, 왜냐면 진격하면 공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대열이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열이 일정하게 진격해야 되는데 여기 먼저 가고 여기는 덜 가. 그럼 음, 어떻게 될까요? 음, 늘 음, 균열이 음, 생기는 음, 거죠. 음, 어디선가. 음,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5보, 6보, 7보까지만 가고 그다음에 스톱, 재정비, 또 음, 진격 이랬습니다. 음, 또 창을 찌르는 거 들었습니다. 음, 옛날에 이제 5번, 6번, 7번만 찌르라고 했어요. 이 창을. 음, 사람 치는 묘합니다. 자, 내가 적군을 막고 더 이렇게 전투 능력을 불능화시키는 거거든. 음, 근데 끌다 보면 쾌감을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저도 말만 들었습니다. 이렇대요. 처음은 되게 두렵고 힘들대.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별거 아니래. 그리고 그렇겠죠. 사람이 계속 끌리다 보면 더 잔인해집니다. 그렇게,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서 도살장에서라든지 이게 동물 죽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향을 찔릴 때도 더 잔인하게 죽이게. 그 공을 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돼요. 공을 탐하다 보면은 어디선가 실수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 공을 너무 탐하지 않게, 너무 대열이 이탈하지 않게 이걸 중시했습니다. 그 네. 이제 그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음, 그래서 군대에서는 진격과 후퇴 절도 있어야 되고요. 예, 질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격도 동시에 이게 타다 호흡을 맞춰야 되고 후퇴도 호흡을 맞춰야 돼. 한쪽을 하고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문제가 생겨요. 음, 그래서 나오는 게 그 제가 사실 이제 활을 쏩니다. 거기서 동진동태란 말이에요. 음, 같이 진격하고 같이 물러난다. 음, 거기서는 사실은 이제는 그 화살 주스러 갈 때 동진동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 갖다 붙인 겁니다만, 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게 좀 남아있어요. 음, 동진동태라는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군대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음, 질서 있게 행동하는 거. 그게 이제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 음, 전차병 있죠. 음, 그 혹시 로마 그 배너 영화 보면은 전차 뭐 마차 음, 타고 나오죠. 그 이제 혼자 모는 거고요. 원래 옛날에는 세 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음, 중앙에 있는 사람 말을 몰고 양 사이드 음,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공격 음, 활을 쏘거나 창을 찌르거나 그런데 이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자, 막 전차 부대가 막 간다. 예, 이제 그럼 이제 3인 1조잖아요. 음, 그런데 중앙에 있는 사람 말을 몰아야 되는데 말을 안 몰거나 지금 음, 탱크인데 탱크 운전병 운전을 안 해. 문제가 생기고 음, 탱크도 어떻게든 그런 다음에 또 관측에서 대포 쏴 그러면 뭐 날탄 뭐 이렇게 쏴야 되잖아요. 어, 근데 그거를 쏘는데 그 대포를 쏘는데 서로 호흡이 안 맞는다.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동진동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이 군대 같은 경우는 조직력이거든요. 그 조직력으로 시스템이 짝짝 맞아야 되는데 조직력을 방해하는 사람이 간첩입니다. 나를 망치게 하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옛날 그런 겁니다. 옛날 백제 시대 때 고구려하고 백제 시대 계로왕이 있었어요. 계로왕이 사실은 그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그 도림이라는 이제 고구려에서 간첩을 보내죠. 중으로 위장을 해서. 그래서 도림이 이제 계로하고 맨날 바둑 두는 거예요. 바둑 두다가 이제 하다가 나중에 나라의 위엄을 세우려면은 그 옛날 왕릉을 정비를 하고 궁궐도 중추를 해야 된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나라의 위엄을 세우려면 뭐 조상을 위하고 궁궐을 새롭게 해서 해야 된다. 맞아. 그런데 문제는 그걸 너무 심하게 하고 하는 바람에 국력이 소모되다. 군대가 다 약해 결국 이제 그 서울 한성을 뺏기는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망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새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 서해안 쪽에 있는 그 군부대들이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언제부턴가 그 군부대 앞바다, 군부대 옆에 있는 그 바다 있잖아요. 서해 바다. 거기에 풍력 발전소가 많아졌어요. 바다에 세우는 그 풍차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풍차에게 들어오면요. 전파를 했을 때 전파가 난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 올 때 그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레이더가 그걸 감지해야 되는데 이 풍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바다에 세우는 거. 그게 있으면요. 그 크루즈 미사일, 바다에 스쳐오는 미사일을 감지를 못 합니다. 희한하게도 명분이야 좋죠. 뭐 자연 발전소 환경 오염 없는 거 했나? 사실 환경 오염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 오염 없지, 뭐 자연에서 발생하지 명분이 좋죠. 희한하게 서해 앞바다에 많아요. 그것도 군부대 앞에. 이 얘기는 일거에 언제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첩입니다. 왜냐면 일거 우리나라 군부대가 야단나면 안 되잖아요. 그 보존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백제의 계로왕의 경우나 우리 그 군부대 앞에 앞바다에 풍력발전소 세워서 미사일 오는 거를 감지 못하게 하는 거나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지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군대라고는 진퇴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절도 있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리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이 간첩이고 스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